네, 종목 겨루기로 이어가겠습니다. IS의 정재훈 이사,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종목 겨루기 10월의 탑5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순위권 변동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1위는 하청환 본부장의 파마 리서치 그렇게 고점을 높이더니 1위 차지하는 모습이고요. 2위는 이화진 과장의 에이프릴바이오, 3위는 이건희 대표의 GI이노베이션, 4위 역시 하청환 본부장의 리가켄바이오. 오늘 또 강한 모습으로 순위권 내일은 더 높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5위는 역시 이건희 대표의 KB금융이 차지하면서 순위권의 이름을 착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제를 잡고 그 안에서 핵심 유망주로 종목 겨루기 이어가 보는데요. 두 분께서는 오늘 또 어떤 이슈에 맞춰서 종목들 들고 오셨는지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이폰 16 중국의 판매량 20% 증가하면서 사실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수요 회복 그리고 숫자로서 받쳐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키우면서 내내 주가 빠졌던 LG이노텍, BH와 같은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모처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들의 기세 다시 한번 전방위적으로 또 함께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정재훈 이사님, 네. 오늘 이 이슈와 맞물려서 오르는 애플 관련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우선 뭐 주가가 원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애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예약률이 저조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나오면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즉 이슈에 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 쪽에 있어서의 판매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가 자체도 원체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를 통한다면은 수익률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소비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서서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 사실 아이폰 신작이 나왔을 때 AI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가 그 실망 매물에 사실 공개된 직후부터 내내 주가도 빠진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량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판매량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애플의 실적까지도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래야지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더 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종목 겨루기 애플인데 이런 말씀 드려 정말 죄송한데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아이폰 15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9천만 대 전후 현재 판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6이 물론 전작보다 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1억 대가 넘어서는 드라마틱한 어떤 판매량이 나와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뭐 신작 나올 때마다 신작 기대감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기대감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동성이 계속 작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갤럭시 같은 경우 신작이 출시가 되게 되면 관련된 부품들을 막 보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LG노텍 포함한 이제 그 애플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 잘 나온 건 사실이지만 초기 뭐 판매가 잘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대비해서 애플 관련주였던 그러니까 아이폰 관련주였던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 정도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슈로 반등이 네. 나온다고 하지만 애플에 대한 판매량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획기적인 드라마틱한 그 판매량을 보여줘야 이 연속성이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련주들을 보는 시각을 좀 보수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LG노텍 제가 그 지난 6월달 같은 경우도 LG노텍을 6월달 맞네. 6월달에 제가 LG노텍을 갖고 왔었잖아요. 종목 교류에 갖고 왔었는데 그때도 30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꼬꾸라졌거든요. 꼬꾸라졌는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20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의 어떤 매출 요것만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 앞으로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FC BJ 플러스 유리기판
요 두 가지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LG 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이란지 AMD란지 엔비디아, 애플 쪽으로도 현재 FCBJ 그러니까 AI 반도체 기판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테스트가 빨리 통과가 안 되고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1분기부터 구미 신공장에서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 FCPG에 관련돼 가지고 통과가 돼야 대량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대량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사실 LG 노텍 같은 기업들은 뭐 FCPG 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줘야 전 주가가 간다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조금 주가의 어떤 반등이란지 그리고 드라마틱한 어떤 유의미한 어떤 실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서 조건을 달았고 그래서 FCPJ 그러니까 AI 반도체용 기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품질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양산에 들어가야 그리고 매출이 반영돼야 아마 그때 가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까지 FCPJ 관련돼 가지고는 분기 매출이 200억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캐시카우가 될 만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봤을 때 유리기판인지 FCPA 이쪽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지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되는데 중요한 건 이 LG노텍 연간 기준 실적으로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LG노텍 정도 되려면은 2조 원, 3조 원 이렇게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져야 전 주가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건을 달고 그러니까 앞으로 FCPJ 네. 유리기판 여기서 실적이 나온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제가 안 간다 그래도 네. 주가가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아이폰의 판매 호조 중국에서 이런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지금 관련주 내에서 이제 LG 이노텍을 그래도 좀 꼽아주셨는데 당장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사실 신성장 동력이 숫자로 보이는 그때부터의 반등이 좀 가시화될 수 네네.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아이폰만으로는 가기보다는 사실 3분기 실적도 기대 이하에 좀 미칠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다 신성장 투자 비용이라는 또 증권사의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FCBGA AI 기판과 더불어서 유리 기판이라는 네네. 모멘텀이 제대로 가시화돼야 한다라는 그 전제로 LG 이노텍은 일단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네, 더 그리고 말씀할 자꾸 수 제가 있을까요? 셀프 디스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네네. 일단 제 종목이고 제 자식이기 때문에 네네. 까도 제가 까야 돼요. 그래도 많이 빠지긴 했죠. 네, 많이 빠지긴 네. 했죠. 근데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변동성으로 일단 대응을 하는 게 맞고 네네.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셀프 디스 네.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게요. LG 이노텍 내 새끼는 내가 내가 일단 품는다. 네, 지금 LG 이노텍에 대해서 당분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신성장 동력이 언제쯤 모멘텀으로 네네. 제대로 붙을 수 있을지를 기다리면서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 관련해서 LG 이노텍 이에 맞서는 지금 정재훈 이사님은 역시 뭐 BH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BH도 사실 아이폰만 바라보기에는 당장의 그 상승의 연속성을 가져가기엔 좀 보수적인가요? 여전히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BH 같은 경우는 삼성과 애플사를 모두 좀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BH 혼자서만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즉 LG노텍이라는 대장이라는 기업이 먼저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혼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몸집이 좀 가볍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노텍 같은 경우도 뭐 신규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착실하게 좀 진행하는 것처럼 BH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뭐 자동차용 차량용 충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납품을 하면서 신규 사업에 좀 진출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까지 이 업황 쪽에 있어서는 돌아서는 즉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BH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도 시장 전망도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즉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다라면 충분한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번 아이폰 이슈로 BH와 LG이노텍이 반등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지금 BH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당장 3분기 그리고 연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다 보니 당장의 실적에 대한 좀 부진 여파로 주춤할 수 있다. 하지만 좀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의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BH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정태근 이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리만 네. 보고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공교롭게도 BH가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아이폰에 관련 뉴스가 나오게 돼서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접근할 때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슈로 포함한 뉴스가 같이 이제 콜라보가 됐을 때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그런 콜라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슈를 분석했을 때 장기적으로 갈 만한 이슈인지 단기적인 이슈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LG노텍도 그렇고요. BH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몸집이 가볍긴 한데 그래도 네. 도찐 개찐입니다. 네. 도찐 개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BH 갖고 오신 정재훈 이사님 보시기에는 LG이노텍에 대해서 정태근 이사님의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뭐 일단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네. 뭐 LG노텍보다는 탄력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BH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봐야 네. 5%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봐야 5%예요. 다만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시장 자체에서 원체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기 네. 때문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반등 정도 수준밖에는 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게 된다라면 저는 다른 종목군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네네. 그리고 BH 같은 경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신규 사업 쪽에 있어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이폰 관련주 당장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보수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을 주셨고요. BH와 LG이노텍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만 뭐 BH 경우에는 저가권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다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LG이노텍도 신성장 동력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오늘 아이폰 관련주에 대한 종목 겨루기 두 분의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이사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